1번.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버티컬 웨이브, 버티컬 웨이브, 웨이브 흐름이 수평. 2. 리세트, 리셋, 세트를 다시 마는 것. 3. 호리존탈 웨이브, 호리존탈 웨이브, 웨이브 흐름이 가로 방향. 4. 오리지널 세트, 오리지널 셋, 기초가 되는 최초의 세트. 정답은 1번입니다. 논스템, 넌스템, 는 컬 형성 시 컬의 베이스, 베이스, 위에 바로 컬을 놓아 줄기를 형성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컬의 줄기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고 컬이 견고하며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하프스템, 2. 과 풀스템, 3. 은 줄기가 있어서 움직임이 많고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컬스템, 4. 은 별도의 컬 형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가장 적고 지속력이 좋은 것은 논스템, 1입니다. 2번. 핑거 웨이브, 핑거 웨이브와 관계없는 것은 1. 세팅 노션, 물, 빛, 2. 크레스트, 크리스트, 리지, 리지, 트로프, 트로. 3. 포워드 비기닝, 포워드 비기닝, 리버스 비기닝, 리버스 비기닝. 4. 테이퍼링, 테이퍼링, 싱글링, 싱링. 정답은 4번입니다. 플래트 컬, 플랫 컬. 은 볼륨을 최소화하고 두피에 밀착된 형태로 컬을 형성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볼륨을 주지 않기 위한 컬 기법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스탠드업 컬, 1. 리프트 컬, 3. 논스템 롤러 컬, 4. 은 모두 두 발의 볼륨과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기법들이므로 볼륨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3번. 스캘프 트리트먼트, 스칼프 트리트먼트. 위 시술 과정에서 화학적 방법과 관련 없는 것은 1. 양모제, 2. 헤어토닉, 3. 헤어크림, 4. 헤어스티머. 정답은 4번입니다. 신용 스타일은 1940년대에 유행한 스타일로 네이프, 목덜미, 선까지 모발을 정돈하여 묶거나 말아 올려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업스타일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이 즐겨했던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링고 스타일, 1. 킹키 스타일, 3. 퐁파두르 스타일, 4. 은 각각 다른 시대와 특징을 가진 스타일로서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번. 빛, 콤브, 위 손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금속 빛은 제외. 1. 빗살 사이에 떼는 솔로 제거하거나 심한 경우는 비눗물에 담근 후 브러쉬로 닦고 나서 소독한다. 2. 증기소독과 자비소독 등 열에 위한 소독과 알코올 소독을 해준다. 3. 빗을 소독할 때는 크레졸수, 역성비누액 등이 이용되며 세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재질은 자외선으로 소독한다. 4. 소독용액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빗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고 끄집어낸 후 물로 헹구고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언더프로세싱, 언더프로세싱. 은 퍼머넌트 웨이브 시 약재의 작용이 불충분하여 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느슨하거나 처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기 중에서 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약한 형태를 보이는 2번 그림이 언더프로세싱된 모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은 컬이 정상적이거나 과하게 형성된 상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다음 중 헤어블리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산화수소는 산화제이고 암모니아수는 알칼리제이다. 2. 헤어블리치는 산화제의 작용으로 두발의 색소를 옅게 한다. 3. 헤어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에 암모니아수 소량을 더하여 사용한다. 4. 과산화수소에서 방출된 수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와 모발의 건강 유지, 혈액순환 촉진, 비듬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원형 탈모증 치료, 1. 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일반적인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며 미용적 트리트먼트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6번. 네일 에나멜, 네일 에나멜. 에 함유된 주된 필름 형성제는 1. 톨루엔, 톨루앙 2. 메타크릴산, 메사크라일릭 애시드 3. 니트로셀룰로우즈, 니트로셀룰로스
4. 라놀린. 정답은 3번입니다.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퍼머넌트 웨이브 시 약제의 과도한 작용, 사전 커트 시 테이퍼링, 끝이 가늘어지는 커트 기법, 이 과하게 이루어졌거나 너무 가는 로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반면 두발 끝을 블런트 커팅, 3. 하는 것은 끝이 뭉툭하게 잘리는 것으로 오히려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7번. 두발이 지나치게 건조해 있을 때나 두발의 염색에 실패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샴푸 방법은 1. 플레인 샴푸 2. 에그 샴푸 3. 약산성 샴푸 4. 토닉 샴푸 정답은 2번입니다. 논스트리핑 샴푸제는 염색된 모발의 색소를 보호하고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염색 모발에 가장 적합합니다. 댄드러프 샴푸제 1. 는 비듬 관리용 프로테인 샴푸제 3. 는 손상된 모발 강화용 약용 샴푸제 4. 는 두피 질환 관리용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며 염색 모발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8번. 미용의 과정이 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1. 소재 오른쪽 화살표 구상 오른쪽 화살표 제작 오른쪽 화살표 보정 2. 소재 오른쪽 화살표 보정 오른쪽 화살표 구상 오른쪽 화살표 제작 3. 구상 오른쪽 화살표 소재 오른쪽 화살표 제작 오른쪽 화살표 보정 4. 구상 오른쪽 화살표 제작 오른쪽 화살표 보정 오른쪽 화살표 소재 정답은 1번입니다. 원랭스 커트, 원랭스 컷는 모발 끝이 동일한 길이로 잘리는 커트 방법으로 층이 없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레이어 커트, 1. 는 층을 내어 모발 길이의 차이를 두는 커트이므로 원랭스 커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사도라 커트, 2. 패러럴 보브 커트, 3. 스파니엘 커트, 4. 는 모두 층 없이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는 원랭스 커트의 일종입니다. 9번. 다음 중 커트를 하기 위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그 오른쪽 화살표 수분 오른쪽 화살표 빗질 오른쪽 화살표 블로킹 오른쪽 화살표 슬라이스 오른쪽 화살표 스트랜드 2. 위그 오른쪽 화살표 수분 오른쪽 화살표 빗질 오른쪽 화살표 블로킹 오른쪽 화살표 스트랜드 오른쪽 화살표 슬라이스 3. 위그 오른쪽 화살표 수분 오른쪽 화살표 슬라이스 오른쪽 화살표 빗질 오른쪽 화살표 블로킹 오른쪽 화살표 스트랜드 4. 위그 오른쪽 화살표 수분 오른쪽 화살표 스트랜드 오른쪽 화살표 빗질 오른쪽 화살표 블로킹 오른쪽 화살표 슬라이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첩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첩지의 모양은 봉과 개구리 등이 있다. 2. 첩지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예장 때 머리 위 가리마를 꾸미는 장식품이다. 3. 왕비는 은 개구리 첩지를 사용하였다. 4. 첩지는 내명부나 외명부의 신분을 밝혀주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플러프뱅, 플루프뱅. 은 앞머리 부분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어 마치 아무런 꾸밈이 없는 듯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스타일링하는 방법입니다. 포워드롤 1. 가르마 가까이 작게 낸 뱅 3. 어콤하여 두발 끝을 플러프에서 내린 것 4. 과 같은 설명은 플러프뱅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플러프뱅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1번. 레이어드 커트, 레이어드 컷, 위 즉징이 아닌 것은 1. 커트라인이 얼굴 정면에서 네이프 라인과 일직선인 스타일이다. 2. 두피 면에서의 모발의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커트한다. 3. 머리형이 가볍고 부드러워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4. 네이프 라인에서 탑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모발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커트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콜드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1액은 모발의 결합을 끊어 모발을 유연하게 만들어 웨이브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성분은 티오글리콜산으로 모발의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여 모발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번이 과산화수소와 4번이 과붕산 나트륨은 주로 중화제 역할을 하며 2번이 취소산 나트륨은 환원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2번.
두발 커트 시 두발 끝 3분의 1 정도를 테이퍼링 하는 것은 1. 노멀 테이퍼링 2. 딥 테이퍼링 3. 엔드 테이퍼링 4. 보스 사이드 테이퍼. 정답은 3번입니다. 손톱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는 에머리 보드입니다. 에머리 보드는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어 손톱 끝을 부드럽게 다듬고 원하는 길이와 모양으로 손톱을 정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1번 네일 브러쉬는 손톱 표면을 청소할 때, 2번 오렌지 우드 스틱과 4번 큐티클 부셔는 큐티클 정리 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13번 시스테인 퍼머넌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을 사용한 것이다. 2.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염이 사용된다. 3. 모발에 대한 잔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4. 연모, 손상모의 시술에 적합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큐티클 리무버는 큐티클을 부드럽게 하여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으로 매니큐어링 과정 중 큐티클 제거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매니큐어링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큐티클 리무버를 바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니큐어링 후에는 큐티클 오일이나 영양제를 발라 보습과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매니큐어링 후 다시 바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4번 영구적 연모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제1액의 알칼리제로는 휘발성이라는 점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2. 제2제인 산화제는 모피질레로 침투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3. 제1제 속의 알칼리제가 모표피를 팽윤시켜 모피질레인 공색소와 과산화수소를 침투시킨다. 4. 모피질레의 인공색소는 큰 입자의 유색 염료를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착색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초보자는 오디너리 레이저보다는 세이핑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오디너리 레이저는 날이 노출되어 있어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므로 초보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이핑 레이저는 안전장치가 있어 초보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가 오디너리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2번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5번 두피 타입에 알맞은 스캘프 트리트먼트, 스칼프 트리트먼트, 위 시술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건성 두피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2. 지성 두피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 3. 비듬성 두피 핫 오일 스캘프 트리트먼트 댄드러프 트리트먼트 4. 정상 두피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 정답은 3번입니다. 미용인으로서 고객과의 대화 시 종교나 정치와 같은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및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고객의 기분을 배려하며 예의 바르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번의 설명은 미용인의 올바른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16번 샴푸제의 성분이 아닌 것은 1. 계면활성제 2. 점증제 3. 기포증진제 4. 산화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장방형 얼굴형은 길어 보이는 얼굴의 상부, 이마와 하부, 턱을 어둡게 표현하여 얼굴 길이를 줄이고 관자놀이에서 눈꼬리, 귀 밑 부분을 밝게 하여 얼굴폭을 넓혀주는 메이크업을 합니다. 또한 눈썹을 수평형, 자형으로 그리고 살짝 비껴 올라가도록 표현하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장방형 얼굴형에 해당합니다. 17번 파운데이션 사용 시 양볼은 어두운 색으로 이마 상단과 턱 위 하부는 밝은 색으로 표현하면 좋은 얼굴형은 1. 긴형 2. 둥근형 3. 사각형 4. 삼각형. 정답은 2번입니다. 저항성 두발 염색 전에 프레 소프트닝, 사전 연화 기술을 할 때 연화제를 도포한 후 50에서 60분 정도 그대로 방치 후 드라이로 건조시키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연화제를 도포하고 약 10에서 20분 정도 짧게 방치한 후 가볍게 닦아내고 염색제를 도포하여 사용합니다. 긴 시간 방치 후 드라이로 건조시키는 방법은 두발 손상 및 불필요한 건조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18번 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날의 경고함이 동일해야 한다. 2.
가위의 길이나 무게가 미용사의 손에 맞아야 한다. 3. 가위날이 반듯하고 두꺼운 것이 좋다. 4.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내곡선인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메이크업 시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브러쉬는 섀도우 브러쉬입니다. 섀도우 브러쉬는 얼굴의 음영과 하이라이트를 표현하여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1번 아이브로우 브러쉬는 눈썹을 그릴 때, 2번 네일 브러쉬는 손톱 청소에, 3번 립 라인 브러쉬는 입술 윤곽을 그릴 때 사용됩니다. 19번 모발의 측쇄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시스틴 결합, 시스타인 본드 2. 염 결합, 솔트 본드 3.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본드 4. 폴리펩티드 결합, 폴리펩타이드 본드 정답은 4번입니다. 찰스 네슬러는 1905년 영국에서 최초로 퍼머넌트 웨이브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네슬러는 열을 이용한 퍼머넌트 웨이브로 당시 미용 분야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퍼머넌트 웨이브의 최초 발표 국가가 아닙니다. 20번 두발에서 퍼머넌트 웨이브의 형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미노산은 1. 시스틴, 시스타인 2. 알라닌, 알라닌 3. 멜라닌, 멜라닌 4. 티로신, 타이로신 2. 과목, 공중보건학 정답은 1번입니다. 신미도는 중국 현종 때 당시 유행하던 10가지 눈썹 모양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눈썹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당시 미적 기준과 화장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10종류의 눈썹 모양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21번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물에 녹아있는 유리산소를 의미하는 것은 1. 용존산소, 2.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3.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4. 수소이온 농도, pH 정답은 1번입니다. 에르고톡신은 맥각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주로 공유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조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테트로도톡신은 보거에, 솔라닌은 감자에, 무스카린은 독버섯에 존재하는 독소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2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으며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를 초과하는 인구 구성형은 1. 피라미드형 2. 종형 3. 항아리형 4. 별형 정답은 1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 코입니다. 보기에서 코는 일산화탄소로서 독성은 있지만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온, 은 불활성 기체이며 일산화질소, 는 대기오염 물질이지만 온난화의 주범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가 아닌 코를 고른 1번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23번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 2. 개인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 3. 국가 간의 질병교류를 막기 위해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 4.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 정답은 1번입니다. 폐읍충증, 페디스토마 위생활사에서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입니다. 다슬기에서 유충이 성장한 후 제2중간숙주인 개나 가재로 이동하여 감염력을 가지게 됩니다. 외우렁은 간흡충의 중간숙주이며 개와 가재는 폐읍충의 제2중간숙주로서 제1중간숙주가 아닙니다. 24번 콜레라 예방접종은 어떤 면역방법인가? 1. 인공수동면역 2. 인공능동면역 3. 자연수동면역 4. 자연능동면역 정답은 2번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사망자 수를 의미합니다. 생후 28일까지의 사망자 수는 신생아 사망률이고 1에서 4세 사망자 수는 유아 사망률, 임신 28주 이후 사상과 출생 1주 이내 사망자 수는 주상기 사망률로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25번 기생충의 인체 내 기생부위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구충증 폐 2. 간흡충증 간의 담도 3.
요충증 직장. 4. 폐읍충 폐. 정답은 1번입니다. 감각 온도는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의미하며 기온, 기습, 습도, 기류, 바람, 위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기압은 사람이 느끼는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각 온도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6번. 다음 중 불량 조명에 의해 발생되는 직업병이 아닌 것은 1. 안정피포 2. 근시 3. 근육통 4. 안구진탕증. 정답은 3번입니다.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주변에서 감염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고 전염병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줍니다. 반면 회복기, 잠복기, 병후 보균자는 특정 시기나 병력으로 인해 추적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7번. 주로 여름철에 발병하며 어패류 등의 생식이 원인이 되어 복통, 설사 등의 급성이장염 증상을 나타내는 식중독은 1. 포도상구균 식중독 2.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3.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4. 보튤리누스균 식중독. 정답은 3번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상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wen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은 제1군 전염병이며 말라리아는 제3군 전염병에 속합니다. 28번. 다음 중 비타민과 그 결핍증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비타민 B2 구수염 2. 비타민 D 구루병 3. 비타민 A 야맹증 4. 비타민 C 각기병. 정답은 4번입니다. 가족계획은 단순히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획 출산이 가족계획과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불임시술, 임신중절, 수태제한은 가족계획의 일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족계획의 전체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9번.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생식에 의해 감염될 수 없는 것은 1. 유구조충 2. 무구조충 3. 선모충 4. 살모넬라. 정답은 2번입니다. 레이노드 시병은 진동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청색증,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폐증은 먼지 흡입으로 폐에 생기는 질환이며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근육경련, 자만병은 급격한 압력 변화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진동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0번. 실내의 다수인이 밀집한 상태에서 실내 공기의 변화는 1. 기온 상승 습도 증가 이산화탄소 감소 2. 기온 하강 습도 증가 이산화탄소 감소 3. 기온 상승 습도 증가 이산화탄소 증가 4. 기온 상승 습도 감소 이산화탄소 증가 3과목. 소독학. 정답은 3번입니다. 벼령 인구 구조는 생산연령 인구 15에서 64세, 가 외부에서 도시로 많이 유입되어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도시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선진국에서,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안정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31번. 고압증기 멸균법에서 20파운드, LPS, 위 압력에서는 몇 분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1. 40분, 2. 30분, 3. 15분, 4. 5분.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인 생석회는 쓰레기통과 같은 오물이나 폐기물 처리 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제입니다. 생석회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1번 포르말린수는 주로 의료기구 소독이나 표본 고정에 사용되며 2번 에탄올은 피부나 기구 표면 소독에 주로 쓰입니다. 4번 역성비누액은 손이나 피부, 기구 표면의 일반적인 소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쓰레기통 소독에는 생석회가 가장 적절합니다. 32번. 광견병의 병원체는 어디에 속하는가? 1. 세균, 박테리아 2. 바이러스, 3. 리케차, 리키시아 4. 진균,
펑기. 정답은 2번입니다. 석탄산수는 일반적으로 3% 농도가 가장 적절하며 실험기구, 의료용기, 오물 등을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0.1%나 1% 농도는 소독력이 너무 약하여 효과가 불충분하고 50% 농도는 너무 강력하여 피부나 기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농도가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33번. 다음 중 열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자비소독법으로 사멸되지 않는 균은 1. 콜레라균 2. 결핵균 3. 살모넬라균 4. 비형간염 바이러스. 정답은 4번입니다. 포르말린은 강력한 살균력으로 세균의 포자, 아포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소독제입니다. 알코올 2번. 과음이온계면활성제 3번. 치아염소산소다 4번. 는 일반 세균에는 효과가 있으나 포자 형태의 내성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포자를 확실히 사멸시킬 수 있는 것은 포르말린뿐입니다. 34번. 레이저. 사용 시 헤어살롱에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1. 매 고객마다 새로 소독된 면도날을 사용해야 한다. 2. 면도날을 매번 고객마다 갈아 끼우기 어렵지만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3. 레이저 날이 한 몸체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 70%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4. 면도날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승홍수, 염화수은 는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사용하면 수은 중독 위험이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수, 포비돈, 아크리놀은 모두 상처 부위 소독에 흔히 사용되는 안전한 소독제로 상처가 있는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따라서 승홍수가 상처 소독에 적합하지 않은 소독제입니다. 35번. 손 소독과 주사할 때 피부 소독 등에 사용되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은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가? 1. 20% 이하 2. 60% 이하 3. 70에서 80% 4. 90에서 100% 정답은 3번입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대부분의 일반 세균에는 효과가 있지만 결핵균과 같은 내성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물에 잘 녹고 색과 냄새가 거의 없으며 인체에 독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핵균에 대한 효력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결핵균에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장점이 아닙니다. 36번. 2. 미용업소에서 일반적 상황에서의 수건 소독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석탄산 소독 2. 크레졸 소독 3. 자비 소독 4. 적외선 소독. 정답은 3번입니다. 금속기구를 자비 소독할 때 탄산나트륨을 1에서 2% 농도로 첨가하면 살균력을 높이고 금속에 녹이 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미약하고 너무 높으면 기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의 농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37번. 2. 미용업소에서 비형간염의 전염을 방지하려면 다음 중 어느 기구를 가장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는가? 1. 수건 2. 머리빗 3. 면도칼 4. 클리퍼 전동형. 정답은 3번입니다. 일광소독은 태양광 중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은 미생물의 DNA를 파괴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내며 열선 1번, 이나 적외선 2번, 가시광선 3번, 과 달리 직접적인 살균 효과가 뛰어난 빛입니다. 따라서 일광소독은 자외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38번.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소독약은 1. 요오드 2. 승호 3. 석탄산 4. 알코올. 정답은 3번입니다. 섭씨 100에서 135의 고온 수증기와 압력을 이용하여 미생물과 아포, 포자를 완전히 멸균하는 방법은 고압증기멸균법입니다. 간헐멸균법 1번은 열에 민감한 물질을 여러 번 나누어 멸균하는 방법이고 권열멸균법 2번은 건조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자비소독법 4번은 100 이하의 끓는 물에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아포 제거에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고압증기멸균법이 정확한 선택입니다. 39번. 3%의 크레졸 비누액 900ml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크레졸 원액 270ml에 물 630ml를 가한다. 2. 크레졸 원액 27ml에 물 873ml를 가한다. 3. 크레졸 원액 300ml에 물 600ml를 가한다. 4. 크레졸 원액 200ml에 물 700ml를 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독약은 미리 다량 제조하여 장기간 보관하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적정량을 새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제조하여 장기간 두고 사용하는 것은 소독 효과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입니다. 40번. 소독약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값이 비싸고 위험성이 없다. 2. 인체에 해가 없으며 취급이 간편하다. 3. 살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4. 살균력이 강하다. 4. 과목, 피부학. 정답은 1번입니다. 객담, 가래. 이 묻은 휴지는 병원균 전파 위험이 높아 가장 확실한 방법인 소각소독법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고압멸균법 1번, 자비소독법 3번, 저온소독법 4번, 은 휴지와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각소독법이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41번. 다음 중 피부의 각질, 털, 손톱, 발톱의 구성성분인 케라틴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1. 동물성 단백질 2. 동물성 지방질 3. 식물성 지방질 4. 탄수화물. 정답은 1번입니다. 광물성 오일이란 석유에서 얻어지는 오일로 대표적인 예로 바셀린이 있습니다. 바셀린은 석유를 정제하여 만든 무색, 무취의 광물성 오일로 피부 보호 및 보습제로 널리 사용됩니다. 1번 올리브유와 2번 스쿠알렌은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이며 3번 실리콘 오일은 합성 오일이므로 광물성 오일과는 다릅니다. 42번. 노화 피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노화 피부는 탄력이 없고 수분이 없다. 2.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다. 3.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4. 색소 침착 불균형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피부 표면에 감염되어 각질이 과다 증식하여 딱딱하고 거친 돌기를 형성합니다. 이번 진균은 곰팡이류로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을 일으키며 3번 내분비 이상과 4번 당뇨병은 사마귀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3번. 피부 진균에 의하여 발생하며 습한 곳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1. 모낭염 2. 족부백선 3. 붕소염 4. 티눈. 정답은 2번입니다. 표피에서 자외선에 의해 합성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 콜레스테롤 유도체가 비타민 D로 전환되며 이 비타민은 칼슘과 인이 흡수를 촉진하여 뼈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피부 재생, 비타민 C는 항산화 및 콜라겐 형성,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44번.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경구 피임약의 복용 2. 임신 3. 자외선 차단 4. 내분비 이상. 정답은 3번입니다. 한선, 땀샘, 위 활동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열, 운동, 정신적 흥분입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이나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하여 땀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내분비선의 자극은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것으로 땀샘의 활동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45번. 다음 중 피지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질환은 1. 사마귀 2. 주사, 로세시아 3. 한관종 4. 백반증. 정답은 2번입니다. 유두층은 진피의 상층부에 위치한 층으로 혈관과 신경이 풍부하여 표피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 무액층, 기저층은 모두 표피의 구성층이므로 표피와 관련이 있지만 유두층은 진피의 일부이므로 표피와는 무관합니다. 46번. 박하,
페퍼민트에 함유된 시원한 느낌으로 혈액순환 촉진 성분은 1. 자일리톨, 2. 멘돌, 멘톨, 3. 알코올, 4. 마조람 오일, 정답은 2번입니다. 여드름 치료 시 버터, 치즈 등과 같은 유제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을 가급적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과로를 피하고 배변을 원활히 하며 적당한 일광이나 자외선 조사를 받는 것은 여드름 치료에 유익합니다. 47번. 다음 중 표피에 존재하며 면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세포는 1. 멜라닌 세포, 2. 링게르한스 세포, 3. 메컬 세포, 4. 섬유야 세포. 정답은 2번입니다. 비립종은 직경 1에서 2mm의 작고 하얀색의 둥근 구진으로 주로 얼굴 특히 눈 주변에 잘 발생합니다. 이는 각질과 피지가 피부 표면 아래에 쌓여 생기는 병변입니다. 피지선 모방과 항관종, 표피낭종은 각각 다른 형태와 원인을 가진 피부 질환으로 비립종과는 구별됩니다. 48번. 다음 중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트립토판, 2. 트레오닌, 3. 발린, 4. 알라닌. 정답은 4번입니다. 피지선에서 하루 동안 분비되는 피지의 양은 보통 1에서 2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에서 20g은 과장된 수치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피지선은 피지를 분비하는 진피에 위치한 선이며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 주변이 피지선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49번. AHA,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학적 필름, 2. 글리콜산, 젖산, 주석산, 능금산, 구연산, 3. 각질세포의 응집력 강화, 4. 미백작용. 정답은 3번입니다. 노화 피부의 전형적인 특징은 유분과 수분의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피지 분비량과 수분 보유력이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 분비가 과다하거나 항상 촉촉하고 매끈하거나 수분이 80% 이상인 특징은 오히려 젊고 건강한 피부의 특징입니다. 50번. 다음 정유, 에센셜 오일 중에서 살균, 소독작용이 가장 강한 것은 1. 타임 오일, 사임 오일, 2. 주니퍼 오일, 3. 로즈마리 오일, 4. 클라리세이지 오일, 5. 과목, 공중위생법규. 정답은 1번입니다. 플로럴 부케 타입은 여러 종류의 꽃향을 조화롭게 혼합하여 마치 꽃다발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향수입니다. 이는 단일 꽃향을 강조하는 싱글 플로럴과는 다르며 우디는 나무향, 오리엔탈은 무겁고 이국적인 향을 특징으로 하므로 플로럴 부케와는 구별됩니다. 51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은 1. 경고, 2. 면허정지, 3. 면허 취소, 4.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은 4번입니다. 일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사항으로서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1번 시정명령은 경미한 위반 시 주로 내려지며 3번과 4번이 영업정지 처분은 보다 중한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고가 적절합니다. 52번. 2. 미용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1차 위반한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원칙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1년, 3년, 5년 주기의 평가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3번. 2. 미용업소에서의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2. 정비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3. 정비용 면도기를 소독 후 궤적 사용,
4. 매 손님마다 소독한 정비용 면도기 교체 사용. 정답은 1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이 금액은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54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영업 개시 후 2월 이내. 2. 영업 개시 후 1월 이내. 3. 영업 개시 전. 4. 영업 개시 후 3월 이내. 정답은 3번입니다. 2. 미용사의 면허 없이 미용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번과 2번이 징역형은 면허 없이 영업장을 개설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4번이 200만원 이하 벌금은 이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55번. 다음 중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필요한 것은 1. 허가. 2. 통보. 3. 인가. 4. 신고. 정답은 4번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7일, 15일, 20일은 법령상 정해진 기간이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56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3. 고용노동부령. 4. 보건복지부령. 정답은 4번입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사항은 시설 및 설비의 확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공중위생 관련 업무에 한정됩니다. 세금 납부의 적정 여부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라 세무 관련 기관의 업무입니다. 57번.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자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번입니다. 2. 미용 영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서 1차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처분 5일, 10일, 15일 은 보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58번. 2. 미용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은 1번입니다.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영업장 실내 조명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75럭스, LX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럭스나 50럭스는 너무 어두워 작업 환경에 부적합하며 120럭스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값입니다. 59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의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1. 시, 도지사. 2. 시장, 군수, 구청장. 3. 보건복지부 장관. 4. 보건소장. 정답은 3번입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 군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60번. 2. 미용사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1.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간질병자.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자. 정답은 4번입니다. 2. 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면허증 분실,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면허증 자체의 재교부 사유가 아니면 영업신고사항 변경에 해당됩니다.